지난 3월 18일 또 한 가족이 한국 땅을 떠났다. 남편만 남겨두고 아들과 단둘이 캐나다로 간다는 김자경 씨. 그는 아들 지우를 위해 이민을 결심했다. 갈게, 지우. 지우 인사하고. 얼굴을 긋기 시작한 지우의 손은 멈출 줄 모른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대표적인 증상인 가려움증 때문이다. 출생 직후 시작된 아토피 증세가 벌써 7년째. 이 도시와의 결별은 지훈의 가족이 선택한 마지막 탈출구다. 가서 나을 수만 있다면 뭐 어디는 못 보내겠어요. 할아버지 마음이야. 우리 지우만 건강하다면 어디 가도 뭐 그리고 다 참아야죠. 아토피성 피부염이 급증한 2000년대. 환경 이민이란 신조어가 생겨났고 맑은 공기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살기 위해 떠나야 하는 도시. 그건 숲이 사라져간 순간부터 예정된 결과였다. 반딧불이가 살고 있을 만큼 공기 좋기로 소문난 분당구 맹산 근처의 아파트 단지. 지훈의 가족은 지우의 피부가 깨끗해지리라는 기대 속에 5년 전 서울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여기가 공기가 틀려요. 서울 그런 도심 공기랑은. 또 여긴 분당에서도 깊숙이 들어온 곳이고 바로 산밑이고 또 이 아파트도 좀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오고 나서 또 많이 좋아졌어요. 숲이 있고 그래서 공기가 맑은 이 동네에서 지우는 조금씩 나아갔다. 하지만 아토피성 피부염이 환경병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대로변에만 나갔다 돌아와도 지우 피부엔 빨갛게 발진이인다. 음식 하나에도 민감하다 보니 엄만 매끼 지우 식사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지우가 먹을 수 있는 건 유기농 야채와 멸치, 전복 같은 해산물 몇 가지가 전부다. 그러니까 지우 음식 따로 해야 하고 저희 음식 따로 해야 하고 그러니까 매 끼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는 않죠. 아토피성 피부염은 음식이나 각종 오염물질에 피부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알레르기 질환이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환자와 가족들은 답답함까지 이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요거만 먹어. 엄마, 이거 먹어야지 엄마가 말이야. 키가 쑥쑥쑥 크고 그런다 그랬잖아 아빠. 가장 힘든 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너무나 괴로워하는데 자기 살이 패여서 피가 흘러도 그거를 멈추지 못하고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인데 그래서 잠도 못 자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급기야 엄마는 지우를 데리고 세계를 떠돌기 시작했다. 호주는 어떨까? 필리핀 세부도 좋다는데. 그렇게 헤맨 끝에 찾은 캐나다 캘거리. 그곳에서 지우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캘거리는 이곳보다 훨씬 춥고 건조하다. 그러나 그곳에서 지우는 가려워하지도 보채지도 않았다. 그 사실 하나에 엄만 이민 결심을 굳혔다. 가서 정말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서 적응을 해야 하고
또 저희 남편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걱정이 다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우 얼굴 한번 봤다, 남편 얼굴 한번 봤다. 마음이 그렇죠. 엄마와 달리 지훈 벌써 며칠 전부터 떠날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숲이 많은 캐나다에서 묵었던 며칠간 지훈 생전 처음으로 단잠을 맛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있는 줄 몰랐다. 지우야, 캐나다 가고 싶어요? 여기 있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왜요? 다 낫고 잘 자니까. 지우에게 이 도시는 어떻게 기억될까? 지독한 가려움과 고통을 낳는 것. 그것이 우리 도시의 오늘이다. 치악산 줄기를 따라 펼쳐진 원주시 소초면의 산골 마을. 이농 현상으로 몸살을 앓던 이곳엔 최근 새 집들이 한두 채씩 늘고 있다. 대부분이 도시인들로 숲과 나무를 찾아온 사람들이다. 이제 일단은 뭐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가장 많이 찾으시고, 이 주변으로 이제 산과 숲과 그다음에 이 자체가 이제 나무로 돼 있는 우리 집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런 환경 호르몬 이런 거에서 피하시고, 그다음에 도심의 이제 공해 속이나 아파트의 그런 상자각 속에서 갇혀진 생활이 싫으신 분들이 땅을 밟고 사시려고 오시는 거죠. 준이 혼자 막 가네. 목마르다. 우와. 말라? 힘들고 다리도 뭐 원주시의 인구는 해마다 5천 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8살이 된 승민이와 5살 배기 준희. 두 형제를 둔 조숙자 씨 역시 지난해 봄 서울에서 이곳으로 이사 왔다.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둘째 준이를 위해서였다. 옛날에 시골 애들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시골 애들 다 됐어요. 저희 어렸을 때 콧물 막 흘리고 손으로 막 그냥 옷에다 그냥 슬쩍슬쩍 닦고도 면역력이 생겨서 그야말로 약 안 먹고도 감기약 안 먹고도 잘 큰 것처럼 얘네들도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기서 좀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바람이에요, 그냥. 숲 가까이 있으면 준이의 아토피성 피부염이 나을 거란 생각에 뒤로는 산을, 앞으로는 소나무 숲을 마주보는 곳에 집을 지었다. 이사 후 준이의 피부는 깨끗해졌다. 봄 되면 냉이국 먹는 거야. 발을 써. 시내까지 출퇴근하기 위해선 차를 타고 한참이지만 그 길조차 만족스런 산골 생활이다. 바로 좋아진 건 아니고요. 한 3, 4개월 정도는 좀 많이 가려워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점점 그런 게 없어지면서 또 긁어주지 않으면 또 잠도 못 잤지만 이제는 뭐 그런 증세도 없어지고 아주 편안하게 잡니다. 저희가 퇴근하면서 들어올 때가 일단은 느껴져요. 숲이 가까이 있는 곳에 왔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이제 드라이브 해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 어느 시점에 코가 딱 뚫려요, 진짜로. 그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건 냉이가 아니라 그냥 풀이야. 숲이 사라진 도시에선 봄 소식을 알리는 작은 풀 한 포기조차 만나기 힘들다. 엄마하고 나하고 한상의 고민이에요, 우리, 그치? 그래서 오늘 또 누군가는 숲을 찾아 도시를 떠난다. 숲이 사라진 도시에 남은 새는 마치 비둘기뿐인 것 같다. 흔히 양비둘기 혹은 낭비둘기라 불리는 도시 비둘기들은 바위 벼랑이나 석회암 굴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 전체를 점령하고 있다. 회색빛의 척박한 도시 환경이
그들의 원래 서식지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비둘기들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와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놀라운 번식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란율과 부화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부화 기간 역시 전에 비해 사흘 이상 길어졌다. 대체 무엇이 비둘기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일까? 호남대학교 생명과학부 이두표 교수팀은 대기 오염도가 낮은 덕적도에서 자란 비둘기와 도시 비둘기의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 농도를 분석하던 중 그 원인을 찾아냈다. 덕적도에 비해 부산이나 서울에 서식하는 비둘기들은 뼈에 축적된 납 농도가 10배 이상 높다. 카드뮴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비둘기의 경우 신장에 축적된 카드뮴 농도 역시 10배 이상 높았다. 도심 환경이 특히 그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공업 활동에 의해서 이런 카드뮴, 납 같은 오염물질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공기를 통해서 대기 오염이 되고 또는 그 바닥에 떨어져서 비둘기들이 먹는 그 곡식 나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붙어서 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 체내에 축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호흡이나 먹이를 통해 흡수된 중금속이 각 장기에 남아 비둘기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 것일까? 제작진은 건강한 5세 미만 어린이의 혈액을 구해 실험을 의뢰했다. 제일 뚜렷한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가운데 하얗게 분리된 얇은 층이 임파구인데 면역력에 관계한다. T임파구의 종류와 숫자에 따라 아토피성 체질이 결정되는데 납을 첨가하고 일주일이 지나자 정상적이던 T임파구가 변화를 시작해. 납을 그 1차로 일주일 전에 첨가했던 그 임파구들은 아토피와 관련된 임파구들이 많이 늘어났고 반대로 항암이나 항바이러스작용과 관련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T임파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즉 전반적으로 어린이들이 아토피 성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도시가 변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1780년대 한양 도성도를 보면 도시 중심부에도 숲이 존재했다. 수구막이 숲이란 바람을 막기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으로 수해와 풍해를 막고 황사 같은 오염물질이 도심으로 유입되는 걸 차단했다. 조선 왕조는 숲을 관리하는 데 엄격한 형법을 적용했다. 허가 없이 나무를 벤 자에겐 곤장 90대, 그 나무를 산 자에겐 곤장 80대를 벌했고 담당 관리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었다. 또한 나무를 벤 자는 베어난 숫자만큼 다시 심도록 했다. 일제시대의 기록만 보더라도 서울의 주요 도로변엔 양화진 도로변숲, 동대문 도로변숲 등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많은 숲이 남아있었던 걸로 추정된다. 그래서 그러한 숲들이 지금 하나도 안 남아있거든요. 지금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뭐 전체 그 산에 있었던 숲과 그 다음에 강변에 있었던 버드나무 숲 이거는 그 기록된 게 아니고요. 예전에 어떤 역사 문화와 관련된 부분만 조사를 해놨는데도 그 정도인데요.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1인당 녹지 면적은 최소 9평방미터. 기준을 만족하는 곳은 울산과 광주뿐. 서울의 경우 3.5로 기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숲을 밀어낸 자리엔 빌딩과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 사이에서 자동차들이 매연을 내뿜는다. 무분별한 개발의 결과 도시는 오염물질 속에 갇혀버렸다. 그렇다면 도시 아이들은 어떤 공기를 마시고 있을까?
제작진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우의 하루를 따라가 봤다. 아침 8시. 장우는 매캐한 휘발유 냄새를 맡으며 10분을 걷는다. 학교에 가기 위해서다. 같은 시간, 강원도 홍천에 사는 소영이도 학교로 향했다. 숲과 숲이 마주한 등굣길엔 차갑지만 상쾌한 풀 냄새가 난다. 장우와 같은 10분 거리. 그러나 소영이와 장우의 아침은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방과 후, 장우는 TV 앞에 붙어 있다. 학원과 과외를 마치면 TV와 컴퓨터 앞으로 향하는 도시 아이들. 왜? 뭐? 반면 소영인 친구들과 학교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 같은 환경의 차이가 아이들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작진은 녹색 소비자 연대와 함께 서울과 홍천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이거 길게 쭉 들어가서 우선 호흡기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폐활량을 측정했다. 그리고 대기오염 노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간이 장비를 부착 그 농도를 비교해봤다. 내일 몇 시?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홍천 아이들이 서울에 비해 높은 폐활량을 보였다. 원인은 대기오염. 이산화질소 노출 정도를 비교한 결과 서울이 훨씬 심했다. 그리고 아토피와 알레르기 발병률의 차이도 확연히 드러났다. 주변에 숲이나 이런 이제 그 좋은 환경이 많아서 아이들이 그런 곳에서 활동할 시간이 많아진다면 그 당연히 아이들의 어떤 대기오염의 노출의 정도도 낮아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아이들의 건강의 어떤 증진 또는 건강 보호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숲이 사라진 도시의 풍경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제작진은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시도했다. (20대) 신체 건강한 남녀 5명에게 숲과 도시의 풍경이 2분 간격으로 번갈아 나오는 비디오를 보여주고 뇌파를 측정했다. 그 결과 시각적인 차이만으로도 뇌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안함이나 기쁨을 느낄 때 나오는 알파파의 면적을 계산한 결과 도시에 있을 때에 비해 숲을 볼 때의 알파파의 면적이 넓었다. 숲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이러한 그 도시 생활을 한 것이 이제 불과 뭐 몇십 년 또는 뭐 100년 이내의 그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쭉 그 인간 역사의 99.99% 이상의 어떤 그 역사가 숲과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숲을 보면 고향과 같고 또 안정된 그런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독일 남부에 위치한 스투트가르트시. 많게는 몇백 년까지 돼 보이는 나무들이 도심 곳곳에 숲을 이루고 있다. 인구 60만의 스투트가르트시는 자동차로 유명한 다임러 크라이슬러사와 광학기기 생산업체인 짜이스사의 본사가 위치한 산업도시다.
그러나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보다 녹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넓은 환경 도시로도 유명하다.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덕분에 이른 3월 슈멜바흐 숲에선 때 아닌 눈꽃 축제가 펼쳐진다. 몇십 년 만의 폭설에도 불구하고 숲속에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유럽인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숲을 좋아하기로 소문난 독일 사람들이다. 한쪽 지팡이를 앞으로 딛고 다른 쪽은 몸에서 가능한 뒤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노르딕 워킹 마니아라는 에바는 매일같이 이곳을 찾는다. 숲에 오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게다가 이렇게 걸으면 지금처럼 건강할 수 있잖아요. 시내는 매연도 심하고 바닥이 딱딱해요. 그런데 숲에 오면 부드러운 땅을 밟고 운동하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도시 중심부에서 20분만 걸어가면 슈멜바흐 같은 울창한 숲을 만날 수 있는 도시. 그러나 슈투트가르트시가 늘 이런 모습이었던 건 아니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공업화를 이룬 슈투트가르트는 1900년대 초 대기오염이 지독한 도시로 악명이 높았다. 분지 안에 자리 잡고 있어 오염물질이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따라서 시 정부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 계획을 세웠고 그때부터 맑은 공기를 만들고 오염물질을 정화해내는 나무와 숲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울창한 나무들이 검게 보인다고 해서 흑림이라 이름 붙여진 이 숲은 시간마다 1억 9천 세제곱미터라는 엄청난 양의 산소를 도심으로 불어넣는다. 따라서 슈투트가르트시는 흑림을 보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농경지의 개발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숲이 23.9%, 기타 농경지나 공원까지 포함해 도시의 절반 이상의 녹지인 녹색 도시로 태어났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숲을 보호해온 것일까? 기본적으로 숲의 85%가 주정부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 함부로 개발할 수 없다. 주정부가 숲을 개발할 때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숲과 도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부터 그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 개인 숲이라 하더라도 나무를 벨 경우엔 허가가 필요합니다. 나무를 베는 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한지 판단을 하고 허가를 내주는 거죠. 제가 숲을 가지고 있고 개발을 하고 싶어도 사전 허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정부 법에 따르면 숲을 개발할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가까운 지역에 개발로 파괴된 것보다 더 넓은 숲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숲을 조성할 수 없을 땐 숲이 사라져서 생기는 공공 피해액을 개발자가 숲 유지비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때론 숲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 로어백 지역에 사과밭을 두고 벌어진 사건이 바로 그 예다. 36,000평에 달하는 이 지역은 지난 100여 년간 녹지로 존재해왔다. 하지만 몇 년 전 주정부에선 이곳을 상업지구로 개발하려 했다. 지난 2004년 개발 계획은 취소됐지만 이곳 주민들은 여전히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린벨트를 풀라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는 우리와 달리 농경지인 이곳을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다.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도 유명한다.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진보정당인 녹색당은 당시 3인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만큼은 보수정당인 기민당과 손을 잡았고 개발 계획은 철회됐다. 기민당이 녹색당과 함께한 것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였는데 실제 그의 시장 선거에선 기민당이 승리했고 정권을 잡은 기민당은 약속대로 로어백 계획을 취소했다. 이곳을 파괴해서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휴식처란 점입니다. 사람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산책을 하면서 새나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꼭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 모두가 숲을 지키는 데 열성적인 나라. 그렇다면 숲은 얼마나 잘 보존돼 있을까? 제작진은 슈투트가르트의 고문서 보관소에서 도시의 옛 풍경이 담긴 사진을 찾아 현재와 비교해 보기로 했다. (1909년의) 국립극장 자리. 그리고 지금의 모습. 슈투트가르트 도심 한가운데 위치했지만 국립극장의 외경도 주변의 숲도 그대로다. 오히려 변한 것은 나무가 굵어지고 더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청둥오리 숫자가 늘어났다는 정도다. 그렇다면 시 외곽 지역은 어떻게 변했을까? 뒷산의 숲도 많아졌고 이 나무도 굉장히 많이 컸다 그죠? 그렇죠, 많이 컸죠. 뒤에도 거의 숲이 생겼네요. 100년이라는 시간만큼 전나무의 키가 자랐고 멀리 보이는 앞산은 새로운 숲이 생겼다. (1895년) 사격 연습장이 있던 건물은 나이트클럽으로 그 용도가 바뀌었지만 주변 숲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근처에선 새로운 고가도로를 내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작업이 가로수를 피해 이루어지고 있다. 나무 둥지엔 보호막까지 씌워져 있는데 행여 건설 현장에서 날아오는 파편에 나무가 다치기라도 할까 배려한 것이었다. 도로를 내기 위해 있는 나무도 자르고 뽑아버리는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모습이다. 제작진이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프롭스트 호수가 위치한 메링겐 지역. 슈투트가르트 시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지만 탁 트인 호수와 주변의 숲이 보기 좋게 어우러져 있다.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던 프롭스 가문에서는 기와 공장을 폐쇄하며 호수를 만들었고 주민들은 그 주변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었다. 몇 년 전엔 호수 남단을 메워 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도시의 편리함보다 이곳의 생태계가 보존되길 원했다. 전 이곳이 먼 미래까지 제 손자들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작은 호수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위적으로 어떤 시설을 만들기보다 그저 지금처럼 자연이 살아있는 작은 호수와 숲으로 남아 있길 바래요. 만약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또 나온다면 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아낼 겁니다. 주민들은 호수와 숲을 통해 석양을 마주하고 하루를 정리한다. 호수를 지키고 숲을 보존한 이들만이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선물이다. 다음 날 아침, 제작진은 숲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는 야곱의 집을 찾았다. 동생 미카보다 뒤늦게 유치원에 입학했다는 첫째 야곱.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이 심해 그동안 유치원에도 다니지 못했다. 하지만 동생 미카가 숲 유치원에 다니며 건강해진 걸 본 엄마는 야곱도 숲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다. 숲 유치원에 다닌 이후 야곱의 아토피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숲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도심의 공기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숲 유치원이 있다는 로허숲. 오전 8시를 넘어서자 숲 유치원을 찾는 아이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영하의 날씨 속에서 정말 아이들을 숲속으로 들여보낼까. 하지만 학부모는 물론 아이들의 표정 어디에서도 두려움은 찾을 수가 없다.
아이들은 안 추워해요. 눈만 내리면 오히려 숲에 들어가서 즐겁게 뛰어놀고 싶어하죠. 장어랑 비옷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비가 올 때도 숲에 가는 걸 좋아한답니다. 저희 아이들은 마른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추위를 탈까봐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끄떡 없었어요. 제 생각엔 아이가 밖으로 숲으로 자주 나오다 보니까 몸이 적응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튼튼해진 거죠. 1995년 2명의 교사와 학부모 4명이 힘을 합쳐 설립한 로어숲 유치원은 처음 8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3배 규모로 성장했다. 실제 숲 유치원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난 10년간 독일 전역엔 300여 곳의 숲 유치원이 새로 생겼다. 이곳 역시 지난해 입학 신청에서 3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하지만 숲을 해치거나 교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학생을 받지 않는 게 이곳의 원칙이다. 아침 8시 반부터 4시간 동안 아이들은 숲속에서 뛰어논다. 가능한 재밌고 신나게 노는 것, 그것이 이곳의 교육 목표다. 아이들은 숲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배우고 자연과 친하게 지내는 법도 알아가죠.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것들에 독이 있는지, 동물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말이에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숲 유치원에 나온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건강은 물론 집중력과 창의력, 사회성, 언어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걸로 나타났다. 대체 숲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아이들은 숲에서 놀이를 통해서 배워야 해요. 그 후엔 아이들 스스로 읽고 쓰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때가 저절로 온답니다. 읽고 쓰기를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전혀요. 읽고 쓰는 건 언제든 배우게 돼 있으니까요. 숲 유치원 선생님들은 이곳 아이들이 자연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리라 믿는다. 숲이 늘 곁에 있는 도시. 슈투트가르트는 숲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대신 지상에 잔디밭과 숲을 가꿨다. 자동차가 있던 자리 소나무가 들어섰고 조그맣게 늪지대도 생겨났다. 지난 2004년 9월 이곳으로 이사온 지윤이다. 엄만 지윤이의 건강 때문에 이 아파트를 선택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긁어대는 지윤이 때문이었다. 바로 앉아서. 이런 게 다 예전에는 여기가 정말 두꺼웠어요. 아주 악어 껍질처럼 그 정도로. 지금은 이 정도면 정말 없는 거예요. 예전 사진 보면 지윤이의 아토피 증세는 이사 직전 최악에 달했다. 병원에서 주는 어떤 약도 듣지 않을 정도였다. 3개월 전이에요. 네.
그러나 지금은 해맑은 미소를 되찾은 아이. 엄만 그것이 이 아파트에 조성된 숲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 새 집으로 이사 온다고 했을 때 조금 걱정은 했었어요. 아무래도 차가 지상에 없는 거는 알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도 택했지만은 새집 증후군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되려 새집에 와서 더 좋아졌더라고요. 주차장이 사라지자 놀이터도 넓어졌다. 때문에 아이들은 밖에서 노는 시간이 많아졌고 친구들과는 우정도 두터워졌다. 11살 동현이 역시 강남 수서에 살던 과거와 달리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아토피성 피부염 때문에 온몸이 가려워서 공부에 집중을 못했다는 동현이. 그러나 이사 온 후론 가려움증이 많이 줄었고 덕분에 집중력도 훨씬 좋아졌다. 어디가 가려운지 한번 보여줘요. 여기요. 여기. 거기가 제일 가려워요? 팔 같은 데가 제일 가렵고요. 우리도 많이 가려워요? 네. 지금 여기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요? 그런 수서에 살 때보다는 또 나은 것 같아요. 일명 에어짱 아파트라고 불리는 주거 환경을 찾아 이주하는 도시인들이 늘고 있다. 숨막히는 도시 안에서 그들이 찾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숲과 나무다. 해발 600여 미터의 관악산을 끼고 있는 이곳 금천구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숲과 나무를 찾아 이세해 왔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원래 다닐 수 있는데 여기 옆에 산이 바로 있으니까 저 아침 세수도 안 하고 7시 반만 되면 나가요. 나가서 저기서 산 돌고 생수 가져와서 생수 먹고. 우리 아저씨가 당뇨가 많다고 했는데 이제 산에 많이 가시라기도 산이 머니까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친구분이 여기 소개를 해갖고 여기 이제 아파트를 사갖고 왔는데 여기 와서 매일매일 산에를 가시니까 당뇨가 없어졌어요. 없어져갖고는 지금 밥도 식사도 잘 하시고 건강이 많이 좋아져갖고 친척들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요. 숲은 공기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3곳의 대기 오염도를 알아보기로 했다. 첫 번째는 관악산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 두 번째로는 지상의 주차장을 없애고 숲을 가꾼 도봉구의 아파트. 마지막으로 숲 조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반포의 아파트 단지의 대기 상태를 조사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그리고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숲의 효과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관악산이나 도봉구의 아파트 단지에 비해 반포에선 2배가량의 많은 미세먼지가 검출됐다.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반포가 가장 높았다. 이산화질소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여 숲이 빈약한 반포 아파트 단지의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숲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나 내지는 지상의 차량 이동이 거의 없는 이런 아파트 단지에서의 대기오염 농도는 상대적으로 도심지의 대기오염 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산화탄소와 같은 물질은 숲이 있음으로 해서 그 자정작용의 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남동부 지역의 교통요지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학공업 도시 울산. 국립산림과학원 유전자원과에선 울산 지역의 대기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시험림을 만들어 가꾸고 있다.
나무는 공업도시에 많은 중금속까지 정화하기 때문이다. 대기 중에 있던 중금속은 빗물 등을 통해 토양으로 스며들고 나무는 이를 흡수, 저장한다. 대기오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피해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노란 것들이 그렇죠. 뭐가 파괴돼서 잎이 변색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많은 그 대기오염 물질이 줄은 거로 보고 그다음에 또한 식생이 이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복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수목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나무는 얼마나 많은 중금속을 흡수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시험림에서 해송을 채취하고 자동차 배기가스에 직접 노출된 도로변의 해송을 잘라 비교해 보기로 했다. 됐습니다. 나무의 잎과 줄기를 이루고 있는 식물의 세포 속에는 액포라는 조직이 존재하는데 이는 중금속을 저장하는 장소가 된다. 분석 결과 도로변 해송이 시험림에 비해 더 많은 납을 축적하고 있었다. 특히 구리 농도에 있어선 가로수가 시험림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높았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오염이 극심한 대로변에서 가로수는 중금속을 흡수하며 오염물질이 확산되는 걸 막고 있었던 것이다. 숲이 없으면은 도시 주변에 있는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전혀 완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고, 일단 대기오염 물질이나 중금속 오염 물질들은 확산을 하기 때문에 주변 청정 지역으로도 이런 오염 물질들이 확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오염을 갖다가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와 숲에 있을 때 우리의 인체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 5명의 대학생에게 30분간 청주 시내를 산책하게 한 뒤 건강 상태를 평가했다. 그리고 숲으로 이동한 뒤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30분간 산책하게 했다. 보이는 건 다 꽉 막히게 건물들만 막혀 있고 그래서 잘 보지 좀 답답하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뻥 뚫리고 공기도 맑고 해서 참 좋은데. 뭐냐? 일단은 그 도시에 있을 때 그 차 소리가 참 듣기 싫었었어요. 그 차 소리랑 오토바이 소리 그리고 끼익거리는 소리, 빵빵거리는 소리 그런 게 듣기 싫었는데 여기 오면 일단 그런 소리 안 듣고 그런 소리 대신에 새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 좋고, 냄새는 매연 맡는 것 대신에 솔 냄새 맡으니까 이게 더 저에게 좀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 같습니다. 표정부터 달라진 학생들의 몸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제작진은 충북대 의대의 도움을 받아 심박수와 혈압을 측정하고 폐활량 검사를 실시했다. 짧은 시간이다 보니 대부분 폐활량에선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천식을 앓는 사례자의 경우 숲에 있을 때 폐활량의 증가, 호흡하기가 한결 편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박수 측정 결과 현저한 감소를 보였고 혈압 역시 낮아져 모두 10 정도 떨어졌다. 숲에서 몸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변했을까? 안정시에 나오는 뇌파인 알파파의 흐름을 살펴보고 도시에서의 측정 결과와 비교해봤다.
세 명에게서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도시에 있을 땐 시간이 지날수록 알파파가 감소하는 반면 숲에 있을 땐 알파파가 증가했다. 숲에 오래 있을수록 스트레스가 감소, 안정된다는 걸 의미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숲을 자주 이용하고 또 숲에서 이런 편익들을 이제 자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생활권 주변, 특히 이제 뭐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주거지 주변에 짜투리 숲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줘야 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사회 생활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하죠. 지난 세기, 사람들은 절대적인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업과 공업이 발달한 도시로 몰려들었다. 그들을 위해 숲을 밀어내는 건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난 2월, 수도권의 한 시위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숲이 사라진 도시를 견딜 수 없다고 소리쳤다. 며칠 전 앞산이 사라지는 걸 목격하면서 이들은 분노했다. 적게는 20-30년에서 많게는 100여 년까지 숲은 이곳을 지켰다. 그러나 숲을 밀어내는 데는 단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산을 하나 만들려면 100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마음잡이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 숲을 공격하는 데서 아파트를 고층의 아파트 수천처럼 지어놓고 10년 후, 100년 후에 우리가 생활의 질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아파트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 흙을 메꾸고 나무를 심을 겁니까? 낭개발 환경 방해 더 이상 못하겠다! 최근 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 숲을 조성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의 숲이 사라지는 현장에서 그들은 침묵했다. 숲은 개발되기 이전에 지켜져야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우린 너무 오랫동안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요양병원. 말기암 환자들이 대부분인 이곳에선 산림욕과 동시에 웃음 치료를 한다. 웃음 치료는 대부분의 암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시 암병동과 소나무 숲 아래 환자들의 표정은 어딘가 달라 보인다. 집에 가면 머리도 징팅하고 그러는데 여기만 오면 머리가 맑아져요. 네, 여기 와서 이제 사람 됐어요. 처음에 왔을 때 잠 못 자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온 지는 한 20일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산책하고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 하고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집에 갈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밥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실 제가 사귀거든요.
암사기인데 많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항암하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이제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암도 없어지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 숲의 고요함과 푸르름 속에서 이들은 숨쉬기 시작했고 안정을 찾았다. 인간을 치유하는 숲의 힘. 과학은 아직 그 전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약 500만 년 전, 인간은 아프리카의 사바나 숲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몇십 년 전까지도 인간은 나무와 숲을 의지해 살아왔다. 그런데 숲을 밀어내고 숲 밖으로 나온 우린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각종 환경병들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이 도시를 바꿔야 할까? 그 치유는 다시 숲속에서 시작돼야 한다.